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정말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장 초반에 거의 1% 가까운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별다른 반등 없이 결국 마이너스 1.3%의 비교적 강한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그래도 코스닥은 잘 버텨준 것 같아요. 마이너스 0.2%가 나왔고 저점을 계속 높여갔었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조금 나뉘었던 것 같고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차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심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기아하고 삼성물산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가 나왔고 특히 모처럼 2차전지 관련주들 비교적 낙폭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 상승이 많이 나왔던 만큼 약간의 되돌림이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플랫폼 기업들도 흐름이 좋지 않았었네요. 아무래도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오늘 조금은 크게 밀렸다고 생각이 되고 반도체도 좋지 못했었고 그나마 자동차 쪽만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는 배터리 셀 기업 쪽에 강세가 나왔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다시 폐배터리 쪽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 또 소재 쪽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소폭의 상승으로 잘 버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오늘 2차전지 관련주하고 또 엔터 쪽 SM 주주분들이라면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이브에서 12만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했고 또 카카오에서는 15만원, 다시 하이브에서는 18만원으로 공개 매수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6%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외국인의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기관 쪽에서 8천억가량의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보다 기관의 매도폭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있었지만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았었고 기관이 주도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수는 있었지만 기관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왔던 에코프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상승만 나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의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유일한 상승이 나왔던 기아 오늘은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연기금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바켓, 삼성전자, 한국조선해양, 에코프로,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더존비즈온, SM, 대한항공,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시총 상위 종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오늘은 작정하고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완전히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또 한 차례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S&P 500이 1.5% 하락이 나왔고 얼핏 보더라도 음봉의 크기가 상당하죠. 그리고 나스닥도 1.2% 하락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제는 다우지수가 더 많이 빠졌었네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 반대로 일본 니케이를 봤을 때는 오늘 0.4%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마이너스 0.5%, 또 중국도 마이너스 0.5%. 그래도 국내 증시는 이것보다 빠지긴 했어도 전날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행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어제 한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새벽에 파월의 연설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긴축의 강경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음 FMC에서 0.25% 금리 인상이 60% 이상이었었고 또 0.5%, 빅스텝이 한 30% 정도? 그 정도 비율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파월이 빅스텝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서 이 확률이 그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FMC에서는 0.5%가 60% 이상을 상회하게 되었고 또 실제로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종금리가 이전보다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4.5%에서 4.75 이 정도 되어 있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FMC에서는
점도표가 5%에서 5.55%. 연준 인사들이 이 정도로 예상을 했었어요. 하지만 파월의 입장을 봤을 때는 최종 금리가 6%를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듯이 긴축에 대한 시각이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긴축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빠지면 저는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서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 지금도 그런 관점을 유효한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이런 언급이 나왔었다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는 빨간불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전장에는 또 빨간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증시라든지 중화권 증시를 보더라도 아까 마이너스 0.5% 정도 생각보다 덜 빠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연속적인 이탈이 없다면 저는 긴축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관점으로서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업종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 업종이나 매수할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주봉으로 보세요. 자, 지금 코스닥을 보더라도 고점을 그대로 이어봤을 때 추세를 지금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차례 맞닿았지만 결국 돌파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도 한번 단기간이 아니라 주봉 이상으로 이렇게 길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추세를 돌파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지켜보시고, 하향 추세를 돌파했다면 굳이 물러설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 1월부터 2월 초까지는 흐름이 좋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이렇게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코스피하고 조금은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물론 하이닉스는 조금 더 꺾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반도체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1분기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반도체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이상이 되었을 때는 D램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쌓아두었던 재고도 많이 털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황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주가에 상승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 달 2월 달에 인텔에서 DDR5를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CPU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차세대 CPU 같은 경우에는 처리 속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서버 교체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서버 교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반도체 가격과 재고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조금은 두 가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리오프닝으로 기대했던 중국에서도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향 물량이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하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텔에서 차세대 CPU 출시와 함께 대대적으로 서버 교체를 준비했었던 많은 기업들의 실제로 재고 과잉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문량을 대폭 축소했다는 썩 좋지 않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1분기에도 미국 서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델 EMC하고 HP, 이 기업들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에게 서버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걸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인텔의 차세대 CPU 발표와 함께 2분기에 서버 교체를 기대를 했었다면 그것도 하반기로 연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터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D램 메모리 가격 안정화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특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장 흐름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2차전지 관련주는 굉장히 흐름이 좋다 보니까 수급들이 계속 2차전지 쪽으로만 도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죠. 대표적으로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도 있고요. 이 반도체가 DS 부분인데 이번에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 적자가 약 2조 7천억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 있어서 1분기가 가장 최악의 시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은 반도체 관련주를 보유하셨다면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긴축 이슈와 마찬가지로 저는 외국인의 꾸준한 매도세, 누가 봐도 외국인이 이탈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몸을 사릴 수 있어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저점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다. 그 점을 이해해 봤을 때는 외국인의 강한 매도 이탈이 없다면 지금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려운 시장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조금 시장이 맑아지를 기대해 보면서 다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